네, 그럼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첫 종목 오늘도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나요? 예, 삼성화재요. 아, 삼성화재 얼마에 사셨나요? 예, 12%고요. 12%고요. 예, 예, 21만 400원이요. 20, 22만 1,400원. 1,400원. 22만 1,400원이요? 예, 22만 아, 1,400원이요. 오, 네. 시청자님, 이게 언제 사신 건가요? 한 3년 됐나, 2년 반인가 모르겠어요. 한 3년 됐을 거예요. 3년 가까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 가격대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 왔었어요. 예, 그쵸? 그때까지 계속 안 왔어요. 와, 정말 오랜 기다림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네요. 예, 근데 어, 본전까지 목표까지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21만 천원까지 음,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요. 네네. 얼마 예, 전에 21만 원 도달했다가 다시 또 밀리고 이런 모습 속에 굉장히 불안하게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삼성 예. 화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아, 그러면,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면, 추가를 조금 더 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 네, 어떻게, 목표가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신 가격대를 그러니까 목표가로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은 가격대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예, 좀 한 번 3년 기다리니까 더 제 갔으면. 3년 목표까지 더 넘어서 한 네. 25만 원까지 좀 갔으면 아, 25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겠어요.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음, 아니면 추가로 네. 조금 더 사도 되는. 추가 매수까지요? 네. 예, 바로 그럼 진단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금리 상승과 함께 또 수혜주답게 반등을 좀 모색하는 모습이 한 달 이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지금 계속 좋다면 더 살까 여쭤보셨고요. 25만 원까지의 도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업황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정말 굉장히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 하는 보험주. 종목들이죠. 보통 그리고 배당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죠? 배당은 사실 예전에는 고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런 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좀 그 수혜를 좀 받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리츠부터 시작해서 우선주도 배당 주는 주식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간 배당 해주는 주식들도 많다 보니까 예. 옛날만큼 투자 매력이 별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 삼성화재는 최근 들어서 삼성화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현대해상도 좀 올라가고 삼성생명도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금리 요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요 1월 초 중순에 자동차 랠리가 한번 먼저 펼쳐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바톤이 이제 화학주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주, 은행주들까지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치주들이 이번에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성장주 쪽에 있었던 이 자금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삼성화재는 얘가 좀 잘했다라기보다 네. 시장의 어떤 큰 판이 좀 움직이는 구간에서 좀 약간 반사이익으로 흐름이 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가치 주식들이 계속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네. 계속 철강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업체들 또는 이제 보험사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것이냐를 보면 그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방이 제한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되죠. 누가 이끌고 있느냐.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는 아마존이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이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가 이끌고 있고, 구글이 이끌고 있어요. 다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괴적인 어떤 혁신이라든지 데이터 트래픽에 관련된 반도체를 좀 필요로 하는 업체들.
클라우드 쪽에 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업체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 세계의 리더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어떤 주식들이 주도주 역할로 바꾸면 될까? 이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한 섹터만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바이오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반도체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5G도 계속 갈 수 없는 거고, 중국소 이게 로테이션이 한번 도는데 요번에 금리 이슈로 시장이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빌미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철강주도 좀 움직였고 화학주도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주식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제 은행주들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이동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면 좋은데 네. 잘 보게 되면은 삼성화재나 이제 DB 이런 업체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국내 점유율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마진을 높여야 되는데 마진을 높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쟁이 심하다 있고. 경쟁도 심했고 당장 우리가 그 다이렉트 보험으로 요새 보험 가입하잖아요. 가격이 낮잖아요. 네. 그만큼 마진이 낮아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성장 산업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계속 피 터지는 이런 싸움이 되는 거니까. 다만 아무리 나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기술 반등이라는 걸 신호를 합니다. 로테이션 한 번씩 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화재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 로테이션이 얼마까지 조금 더 갈 것이냐를 보면 삼성화재 혼자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화재 혼자 이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보험주가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게 되면 이 삼성화재가 움직였던 이 시점을 보면 2월 달에 박박 기기 시작을 하다가 2월 말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요 기간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네. 이제 코스닥하고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면 아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애들이 좀 박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코스닥은 이제 주로 삼성화재에 좀 대비되는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화재도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식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뭐 현대해상 같은 주식도 한번 같이 볼까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같이 반등 흐름이 좀 나오죠. 또 다른 생보사 쪽도 한번 가보면 뭐 삼성생명 이런 주식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생명 이거 보면은 같이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왔더니 포인트가.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삼성화재를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삼성화재는 얘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험주 집단의 흐름에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는 거를 내가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미리 예측 매도하시기보다는 네. 보험주가 같이 꺾이는 시점에 매도를 고민해도 저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화재가 상승이 마무리가 되면 얘 혼자 끝나지 않을 거고 다른 보험주들이 같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은 5일선 이평선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유가 되는 거죠. 계속 보유가 되는 거고 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20만 원대 그 이상 가격도 우리가 23만 원, 24만 원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전에 쌓였던 요 잘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 5만 원, 20만 원대 초반 정도? 20만 원대 초반 정도? 근데 삼성화재가 20만 원대 초반을 넘어가게 되면 얘 혼자만 넘어가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해상도 같이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동조하라고 저는 이걸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20만에서 한 20만 5천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나머지 보험주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DB 손해보험이라든지 네.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생명을 해상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생명을 관심 종목을 같이 추가를 하셔가지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예. 얘네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밀린다 하면 이제 23, 4만 원까지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5종목 가운데 한두 종목이라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덜었다가 다시 밑에서 재진입을 좀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반대죠, 전문가님. 지금 현재 12%선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전 확인한 다음에 하셔라.
그러니까 아래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20만 원 초반을 넘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셔라. 네.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아래쪽으로 로스컷은 제시하진 않겠고 위쪽으로 목표치는 23, 4만 원 제시하겠고 거기에 좀 당부의 말씀으로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왔었을 때 다른 보험제 흐름과 같이 연동되는지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셔라. 네. 거기에 좀 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자세한 예. 설명 들으셨어요. 보험 예. 섹터의 추세를 잘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시청자님. 이번에 이 방송과 연결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하기가 힘들었네요. 예. 힘내세요,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서 네, 그래도 마지막에 또 반가웠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20만 원 초반 안착 후에 좀 좋은 성과로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좀 전략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금리 인상 관련한 이런 수혜주들 같이 갖고 계신 분들 섹터의 흐름 같이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